수업이 모두 끝난 늦은 오후. 선생님은 퇴근을 미루고 있습니다. 걔네들이 갖고 노는 거는 있잖아. 몸짱이 같은 거 만들어진 거 그런 걸로 갖고 놀았고 말이 안 되는 거야. 마치 시험을 앞둔 아이들처럼 열심히 공부하는 중입니다. 내일 처음으로 수업을 공개하는 날이기 때문이죠. 그때 선배 교사들이 교무실로 들어섭니다. 여기 이렇게 다 나와 있어? 안녕하세요. 웬일이세요? 왜 이렇게 저기서 또 걸어오라고. 첫 수업 공개가 얼마나 두렵고 긴장되는지 잘 압니다. 그 영상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 문득 드는데 훨씬 더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영상 하나도 안 들어가 있죠. 되게 많이 오히려 그런데 저는 영상이 두려워요. 컴퓨터가 안 될까 봐. 공개 수업할 때 항상 컴퓨터가 문제였어. 모든 게 걱정됩니다. 그대로 풀고 부족한 대로 못 맞춰 그건 다 누가 뭐라 해?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아요. 그렇잖아. 아니에요. 제가 너무 팔려요. 그러면. 그 버려. 그 자격지심 버리고 하고 싶은 얘기를 결국 그래요. 애정이 묻어나는 격려. 기대고 의지할 선배 교사가 있다는 게 다행입니다. 학생 중심의 수업으로 유명한 장곡중학교. 강의식 수업을 바꿔야 했죠. 나 혼자 떠들고 있는 수업. 거기다가 우리 학교 아이들은 그런 수업에 굉장한 반발심이 있는 아이들이에요. 왜 선생님 혼자 하세요? 저희 학교는 그런 학교 아닌데요. 왜 선생님은 뭐든 안 만드세요? 이런 질문들이 저한테 굉장히 막 비수처럼 박히는 거죠. 10년 넘게 해온 수업 방식을 바꾸는 건 너무나 힘든 일이었죠. 학교를 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스트레스였습니다. 막 이렇게 어디 끌려가는 지옥에 가는 기분. 퇴근할 때는 내가 여기를 또 올까? 뒤도 안 돌아보고 가고. 드디어 공개 수업이 있는 날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용기를 낸 건 아이들 때문이었죠. 윤민정 선생님은 다른 날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마음이 분주해집니다. 수업에 필요한 자료를 챙깁니다. 그때 들어서는 선배 교사 무언가를 건넵니다. 힘내라고. 쌤 고마워요. 음료수에 과자에 젤리까지 선생님 책상에 간식이 가득합니다. 저 받은 게 뭐예요? 선생님들이 저 오늘 제안 수업 잘하라고 응원차 주시는 것 같아요. 시간이 다가올수록 긴장한 빛이 역력합니다. 조금 일찍 교무실을 나섭니다. 교실로 향하는 길, 마음이 무겁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두렵기만 합니다. 머리가 하얘지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네. 그때 교실 뒷문이 열립니다. 선생님들이 들어섭니다. 윤민정 선생님의 수업을 참관하러 온 교사들입니다. 무려 15분이나 참석했습니다. 순간 교실에는 정적이 흐릅니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 수업이 시작됩니다. 자, 주제가 뭐예요? 소득이 높은 국가와 낮은 국가의 공간 분포가 어떻게 됐는지. 윤민정 선생님의 목소리가 자꾸 떨립니다. 구분을 해볼까요? 자, 여기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뭐든 만들어주세요. 작년 이 학교에 오고야
수업의 주인은 교사가 아니라 아이들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관건은 아이들의 왜 참여입니다. 이런 격차가 세계화 시대에 통합되어 가고 있는 시대에 이 격차가 여전히 남아있을까? 비싸게 그 재료들로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비싸게 일단 시작은 좋습니다. 있어요, 여러분? 또 수출품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죠? 네. 두려웠습니다. 10년 넘게 해온 강의식 수업을 바꾼다는 것이 부끄러운 모습을 들킬까봐 수업 공개는 더 겁이 났죠. 너무 심하죠. 하지만 교사로서 다시 한번 성장하고 싶었습니다. 뭘 교류했어요? 실천하는 그런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고생 많았고요. 자, 현빈아 인사하자. 수고하셨습니다. 진심 어린 격려의 박수가 쏟아집니다. 첫 공개 수업이 무사히 끝났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용기 내기를 잘했다 싶습니다. 제가 진짜 너무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항상 20년 채워야지. 20년. 목표가 20년 연금 채워야지. 이렇게 하다가 우리 학교 와서 20년 못 채우겠다. 이거는 나한테도 힘들고 애들한테 죄 짓는 기분이었기 때문에 제안 수업을 하고 토론을 연구의 과정에서 했던 말 중 하나가 이런 수업 방식 제가 잘하면 뭐 20년이 아니라 정년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선생님들은 중년 교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선생님은 전문가세요? 선뜻 대답을 못합니다. 저도 전문가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매년 바뀌잖아요. 매 수업이 다 다른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전문가의 경지에 가기까지 참 긴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전문가여야 되죠, 교사는. 전문가, 누가 보면 전문가일 수도 있겠지만 제 스스로는 늘 좀 자신 없고, 그러니까 늘, 왜냐면 아이들이라든가 교육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늘 해마다 새로운 거니까 늘 새로 또 공부를 해야 되고 연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감히 전문가라는 생각을 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처음 봤을 때 되게 사나워 보이셨어요, 쌤이. 그래서 이 쌤이랑 나랑 좀 친해지기 좀 무섭겠다, 안 되겠다 싶었어요. 몸집이 좀 크시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약간 얼굴이 뭐라 해야 되지? 순하게 생기지 않으셨잖아요. 처음 왔을 때 좀 무섭게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저 선생님이랑 같은 반 하면은 진짜 엄청 재미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었죠. 바로 이분 이경숙 선생님의 첫인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사 경력 27년, 국어를 가르치고 있죠. 누가 한번 얘기해볼까? 지산이? 네. 오. 다른 언어들 같은 걸 많이 사용하는 게 하는 것을 기타는 탕곤이가 웃고 있는데 네. 너는 평소에 네 언어 생활 어떻다고 생각하니? 저요? 우리말 별로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외국에서 오셨어요? 느낌이. 언변이 화려하지도 수업 기술이 뛰어나지도 않죠. 하지만 아이들은 수업에 집중합니다. 친근하면서도 힘들었죠. 그러니까 한 3년 동안은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교실 문 앞에 그 방학 끝나고 이제 방학이 끝나고 이제 개학 다가오잖아요. 3일 동안 잠이 안 왔어요. 어떻게든 이 아이들을 만날까? 교실 문을 어떻게 열고 들어갈까? 이게 고민이었던. 선생님 곁에는 늘 아이들이 있습니다. 제가 수업 끝날 때마다 저에게 와서 얘기하는 친구예요. 오늘은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고민을 털어놓는 학생들도 꽤 있습니다. 민지야 고마워 고생했다. 앞으로 그런 모습 계속 보여줘야 돼. 네. 그래 고생했다. 평교사로 아이들과 함께 지내다 정년퇴직을 맡고 싶습니다. 다음 수업이네. 물론 제가 누군가에도 상처 준 아이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그 아이들이 쌤 고맙습니다 하고 갔을 때 지금 힘들었다. 그때 참 어려웠다 하지만 그게 가장 그 교사로서 큰 보람이었던 것 같고요. 또 그런
게 있으니까 또 제가 아직까지 학교를 못 떠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한 것 같아요. 결국은 아이들이 교사로 서게 하는 게 아닌가. 선생님을 따르는 건 아이들만이 아닙니다. 후배 교사들도 마찬가지죠. 대들보 같은 존재랄까? 선생님들이 되게 믿고 의지하고요. 솔직하게 말해, 솔직하게 엄마 같고 언니 같이 따뜻하게 감싸주는 그런 정이 있는 그런 분인 것 같아요. 진짜예요. 과장이 아니고 많은 선생님들이 솔직하게 말하는 거고. 선생님은 민망해하지만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권위의식이 있을 수 있는데 경력도 쌓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근데 전혀 권위의식이나 이런 건 없으시고 제가 어떤 수업을 하든 뭐 어떤 교육관을 가지든 간에 존중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강요하시지 않으세요. 먼저 보여주시는 모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장곡중학교는 대표적인 혁신학교입니다. 한 달에 한 번 교사 연수가 진행됩니다. 대부분 경력 교사들. 벌써 7년째 아이들을 공부하고 수업을 연구하며 함께 교사의 성장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중년교사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 되게 듣기가 거슬렸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내가 그래. 학부모님들이나 일반인들은 중년교사라는 말조차도 안 쓰고 그냥 나이 먹은 교사. 맞아. 그냥 나이 먹은 교사라는 것으로 그렇게 그냥 보통 통한다고. 전에 학교에서 그렇게 강의식 수업을 하면서 그냥 내가 힘드니까 그리고 왜 안 듣느냐고 자꾸 혼내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막 화가 나고 막 우라가 생기고 그래가지고 막 돈으로 처받는 수업 많이 했어요. 사탕 뿌리고 누가 나한테 논문 쓰라고 그랬었어요. 사탕과 이 수업의 차이가 내가 막 분필 없이는 수업을 해도 사탕 없이 못한다고 할 정도로 그랬었는데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수업 방해하는 아이들, 그냥 작은 아이들, 그래 너는 잘줘서 고맙다 이래 보면서 갔던 아이들 분명히 있었고요. 과연 나는 내가 했던 강의 수업들을 과연 뭐가 아이들이 남아있을까. 근데 결국 돌아오는 편지들을 보면 내가 3000% 빠졌던 것만 아이들은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국어 수업의 내용이 아니라 계속 학교를 옮겨 다녀야 되니까 그 학교 가면 다시 신규인 그렇죠. 거예요. 거기에서 오는 이 나이에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게 있고 그래서 뭐 우리끼리 교포니 교양교사니 이제 하잖아요. 교감양보, 교감포기. 제일 교포. 제일 먼저 교감 포기. 그런 얘기들을 우리끼리 만들어내면서 이제 뭔가 뭐 관리사 할 것도 아닌데 내가 뭐 여기에 목숨 걸 것도 아닌데 이러면서 이제 내 분야에서 어떤 몰입보다는 포기 쪽으로 가게 되고 아이들과의 관계는 또 소원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나이 먹은 교사라는 어떤 이미지가 생긴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거는 개인적인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굳이 누군가가 교사가 전문가이 아닌가 하더라도 뭐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교사가 학교라는 교문을 들었을 때 아이들을 오늘 하루를 기대하면서 오늘은 뭐 어떤 일이 벌어질까 행복해질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다면은 그거 자체가 뭐 직장의 개념이니 뭐 뭔가를 다 떠나서라도 그거 자체가 정말 학교로 살아나고 이 땅의 교로 살리는 게 아닌가. 배우는 교사는 무너지지 않는다. 선생님들은 그 말을 믿습니다. 네. 결국 교사의 존재 이유가 아이들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아이들을 향해 학교라는 것도 존재하는 것이고 그걸 봤을 때 결국 신규 교사나 젊은 교사들은 어떤 경험치가 좀 적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향해서 어떤 경우 되게 좀 어려움들이 있을 때 결국 이제 10년차, 20년차 이제 이런 나이 든 경력 교사들이 그래서 이제 선배 교사 역할을 해줬을 때 그게 또 너무 문제 해결이 되기도 하고. 아이들한테 어떤 이름을 좀 불리고 싶으세요? 간단한 질문인데 5분 모두 한참 고민합니다. 저는 애들이 회상할 때 수업을 재밌게 열심히 했던 선생님 그리고 또 따뜻했던 선생님 이렇게 되고 싶어요. 교과, 사회쌤 이런 말보다는
이름, 맨정쌤, 윤쌤 이런 게 더 친근감이 있더라고요. 담임쌤 이것도 좀 그렇고 뭐 몇반쌤 이것도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쌤. 끝까지 62세가 돼도 경숙쌤 애들이 이렇게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교사 경력 26년, 조영은 선생님은 올해 담임을 맡았습니다. 이 수업은 재밌어요. 아이들도 재밌어하고 저도 재밌어요. 아이들이 좋으신가 봐요. 이렇게. 우리 반이라서 더 좋아요. 젊었을 땐 몰랐습니다. 늘 담임을 맡았으니까요. 나이가 들고 부장교사를 하면서 우리 반이 있는 선생님들이 부러웠죠. 7년 만에 다시 맡은 담임이라는 자리. 조영은 선생님은 행복해 보입니다. 교사의 존재 이유는 바로 아이들입니다. 담임을 맡을 때는 소속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끈끈하게 맺어진 우리 반 아이들이 있잖아요. 애들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막 활동하면서 하는 그런 힘 있는 교사가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왜 저기 뒷방 늙은이처럼 있고 싶진 않아요.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네, 3년 동안 단 한 번도 들어간 적 없어요.